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달란트 이야기, 이종선 씨가 지었고 토네이도에서 나온 책입니다. 지금 저는 이 달란트 이야기 네 번째 파트의 두 번째 시간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지난번에 올려드린 방송을 순서대로 들어보시는 게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은이 열하는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달란트를 찾아가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달란트, 욕망의 부분에 있어서 은사이신 뉴욕에 살고 계신 교수님을 찾아뵈었고 그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네 번째 달란트를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책으로 들어가 볼게요. 몇 개의 골목을 지났을까? 두 사람은 다시 좁은 계단 위로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다. 열아는 선업이라는 표현에 유난히 마음이 끌렸다. 선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도 자신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는 이 중력만큼은 분명 아름다운 것이라 느껴졌다. 참 어리석은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야 선업을 쌓을 수 있을까요? 연신 이마에 맺히는 구슬땀을 훔치며 김 교수가 빙그레 웃었다. 조물주가 선한 의지를 통해 인간을 빚었다면 인간 내면에는 선하고자 하는 욕망이 분명 숨겨져 있겠지.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걸 달란트라고 하셨죠. 그렇지. 선업을 쌓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선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출발하지.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욕망을 꾹꾹 숨겨두고 있다네. 이유는 간단하네. 좀 더 많은 돈을 벌면, 좀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면, 좀 더 큰 성공과 풍요를 이루면 이처럼 늘 이 선하고자 하는 욕망의 시련은 자꾸만 유예되지. 좀 더, 좀 더, 좀 더. 대체 이 좀 더 나은, 좀 더 좋은 세상이란 언제 오는 것일까?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에 선한 욕망을 실천에 옮길 수 있을 때, 좀 더 좋은, 좀 더 발전된 세상을 맞이하는 것이 아닐까? 감사합니다. 열아는 자신도 모르게 외쳤다. 어느새 마지막 계단에 오른 두 사람은 서로에게 손수건을 건네며 잠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김 교수가 따뜻한 눈으로 열아를 바라보았다. 발밑으로 뉴욕의 불빛들이 아름다운 저녁을 짓고 있었다. 누구나 달란트를 갖고 있다네. 하지만 누구나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건 아니라네. 달란트를 사용하기에 적당한 때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네. 어떤가? 이처럼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서로의 땀을 훔쳐주는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선업을 쌓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가 아니겠는가? 하하하하. 열아는 상기된 얼굴로 김 교수를 바라보았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일러준 스승에게 전하고 싶었다. 얼마나 많은 날들을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고 고개를 저으며 인생의 아름답고 의미 깊은 가치들을 애써 외면해 왔던가. 사람들은 왜 자신의 선한 욕망을 애써 숨겨두려 하는 걸까? 그건 바로 숨겨두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지. 따라서 선한 욕망을 막상 풀어놓고자 하면 왠지 낯선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하지. 즉 선한 욕망을 실현한다는 건 불편한 일일세. 이 불편한 길을 기꺼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은 어떻겠는가? 그게 바로 선한 성공이겠지. 선업으로 닦은 성공. 이것이 바로 위대한 성공이 아닐까? 열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 교수의 말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다. 자네 또한 이 불편함을 즐기는 학생이었지. 경제학의 기본 명제인 인간의 합리적 행동에 대해서도 늘 의문부호를 달았고 인센티브를 기준으로 한 효율과 비효율에 대해서도 항상 불편한 기색을 갖고 있었어. 언젠가 자네가 제출한 인간은 왜 늘 최선의 얼굴을 하고 최선만을 추구하는가? 차선의 길은 없는가? 라는 리포트는 무척 인상적이었다네. 자네가 모색한 차선의 길, 그 길이 바로 불편한 길은 아니었을까? 부끄럽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모든 일을 서툴렀던 수업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다정한 눈초리로 제자를 바라보았다. 지나친 겸손은 예의가 아니지. 불편함을 즐길 줄 아는 자네의 달란트가 나를 이곳 뉴욕으로 오게 한 하나의 원동력으로 작용했을지도 모르네. 하하하하. 불편함을 즐길 줄 아는 달란트를 내가 갖고 있다니. 열아는 윤희사에게, 어머니에게, 에린에게
그리고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스승에게 마음 깊이 감사를 드렸다. 한 사람의 달란트가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것이 곧 선한 의지를 가진 신의 뜻은 아닐까? 적절한 비유는 아닐지라도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다고 하지. 어느 날 문득 내가 너무 법칙 속에서만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 대학이라는 울타리, 경제학이라는 울타리, 정형화된 모든 인생 법칙의 울타리. 법칙의 바깥으로 나가고 싶었네. 예외의 삶을 살고 싶었지. 하하하. 돌걸족의 명장 토뉴 쿠크의 비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네.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오랫동안 나는 너무 견고한 성을 쌓아온 것은 아닌가 싶었어. 나는 그 성을 빠져나와 이곳으로 왔다네. 나는 여전히 경제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네. 다만 경제학의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말이지. 하하하하. 비로소 열아는 스승이 걷고 있는 불편한 길에 대해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불편한 길이기 때문에 그는 더욱 행복하고 즐거워 보였다. 열아는 윤이사에게서 얻은 깨달음과 김 교수에게서 얻은 지혜를 서로 결합해 다음과 같은 문장을 만들어 보았다. 위대한 성공은 평범한 성공의 바깥에 있다. 쌀쌀한 11월에 저녁바람이 불어왔다. 두 사람은 옷깃을 여미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나둘 떠오르는 별들을 바라보며 열아는 자신의 달란트 여행 또한 불편한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프리건이 될 수는 없겠지. 타고난 달란트는 저마다 다를 테니까. 하지만 자신의 달란트가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달란트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이야. 서로가 서로의 달란트를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류의 욕망은 선한 신념이라는 지혜로운 전술을 얻게 되겠지. 자연을 고갈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참 방향으로 인류의 욕망이 진보해 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위대한 성공을 이룬 서로의 달란트를 나누게 될 것이네. 프리건은 프리건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자네 또한 자네가 몸담고 있는 일터에서 프리건이 될 수 있다면 윤희사는 말할 수 없이 기뻐하겠지. 하하하하. 때로는 손뼉을 치며 때로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잠시 걷다 보니 어느덧 낡고 커다란 컨테이너 박스 앞에 다다랐다. 자, 여기가 바로 내 집이네. 아니, 내가 잠시 이 세상에 와서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지. 순간 열아는 온몸을 휩쓸고 가는 전율을 느끼며 그 자리에 얼어붙듯 꼼짝없이 서 있었다. 제주도에서 어머니와 함께 바라보던 별장의 풍경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의 풍경이었다. 발밑으로 뉴욕의 화려한 밤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 오래된 컨테이너 박스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이들 모두 주변과 부조화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건 똑같았다. 하지만 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임을 열아는 깨달았다. 제주도 별장은 자신을 위해 누군가를 딛고 일어선 풍경이었어. 그런데 이 컨테이너 박스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가진 달란트를 어떻게 쓸 것인가가 위대한 성공과 행복을 결정하는 게지. 그때 김 교수가 가만히 열아의 어깨를 잡았다. 무슨 생각을 그리 꼴똘히하고 있나. 날씨가 제법 쌀쌀하군. 어서 들어가세나. 갑자기 열아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스승의 뒤를 따라 문 안으로 들어갔다. 실내는 캄캄해 한치 앞을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김 교수가 더듬더듬 전등 스위치를 찾는 듯했다. 그때 갑자기 폭죽이 터지고 스파클러 불꽃이 곳곳에서 튀어올랐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랐다. 불꽃 주변으로 희미한 얼굴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백인, 흑인, 동양인. 피부색과 얼굴 생김은 달라도 저마다 행복한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열아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바로 프리건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Happy birthday to Dr. Kim. 그날은 다름 아닌 김 교수의 생일이었다. 열아도 생전 처음 만나는 낯선 얼굴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보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뉴욕에 온 걸 진심으로 환영하는 나의 제자여. 화려한 뉴욕의 밤하늘보다 눈부신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의 축제가 시작되고 있었다. 프리건들과 함께한 뉴욕에서의 일주일은 열아에게 삶과 성공에 대해 각별한 의미를 깨우쳐 주었다. 그들은 진정 불편한 길을 자신들의 삶에 익숙하게 들여놓고 있었다. 선한 욕망을 풀어놓고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열아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세상에는 욕망을 확장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욕망을 정화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위대한 성공이란 바로 욕망을 정화해 나가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열하는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달란트 6. 선한 욕망으로 나만의 성공을 이끌어가라. 달란트 7. 기꺼이 불편한 길로 가라. 달란트 여행을 떠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있었다. 열아 또한 한 달 새 자신의 모습이 많이 변해 있음을 깨달았다. 위대한 성공, 위대한 행복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실로 다양했다. 이 다양한 성공들 속에 또 얼마나 많은 달란트들이 아름답게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일까? 앞으로 가장 많이 걷는 사람이 되리라. 가장 많이 걸으면서 세상 곳곳에 깃들여 있는 달란트들을 발견해내리라. 열아는 조금씩 자신이 가야 할 길의 방향을 잡아나가기 시작했다. 그가 밀고 가야 할 수레바퀴들이 무엇인지 점점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수첩을 덮었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네 번째 봉투를 열었다. 박인수. 상품기획 2팀의 박인수 대리? 그는 열아의 입사 동기였다. 네, 여러분 이렇게 네 번째 달란트 이야기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달란트 이야기는 절판 도서예요. 그런데 중고에서는 아직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책은 소장하셔서 반복해서 읽어보실 거를 늘 권유해 드립니다. 스튜디오 업나잇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깨달음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우리 자신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귀한 달란트를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책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스튜디오 업나잇이었습니다.